이번 차시에는 청소년 문제 행동 볼 거예요. 폭력이라는 거. 폭력 참 발음이 딱 막혀요. 청소년 폭력 개념은 학교 폭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행, 상해, 감금, 위험, 약치, 유인,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명예훼손이라는 따돌림이라든가 성폭력, 언어폭력 이런 걸 모든 것 학생 간에 일어나는 모든 폭력,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행위를 청소년 폭력 개념이라고 폭넓게 볼 수가 있어요. 청소년 폭력의 특징이 있죠. 점점 잔악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비행, 탈선, 일탈처럼 넘어서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의식에는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집단화 경향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어떤 동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 청소년 폭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교 폭력의 일반적인 유형 보면은 강도란 성폭행, 충격적이지만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싸움 많죠. 패싸움도 많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집단 괴롭힘, 금품을 발치하는 거, 연장제, 대들기 그런 것들이 학교 폭력의 일반적 유형입니다. 어떻게 개입할 건지 살펴볼 건데 심리적인 요인 뭐예요?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신을 학대하거나 열등감이 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별로 높은 기대가 없어요. 개인 행동이 적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이 있고 외적 자아 기준에서 불안한 심리 상태, 자기 가족에 대해 불만족, 불화, 적대감을 가지고 대인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면 소외에 대한 불행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심리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안 좋은 거를 때로는 자신을 자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 자학하는 건 폭력이라고 하진 않죠. 외부로 표출될 때 폭력을 하는데 정상적이지 못한 성장을 하는 경우에 부정적 사고 영향이 많기 때문에 폭력을 저지른다는 거죠. 정서 불안 요인 때문에 폭력이 나타난다 보니까 심리적 요인을 볼 수 있고요. 가정적 요인은 뭐니 이제 가정 환경이라는 것이 심리적 안정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인간 성장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교육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불안한 환경, 안 좋은 환경, 경제적인 것도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애착, 가족 관계, 가족 구성원과의 애착 정도가 가정적 요인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가정보다는 밖이 더 낫다. 집에 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오락실, 비디오장, 유흥장 이런 것들이 더 편안하면 자꾸 밖으로 돌겠죠. 학교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뭐니 성적이라는 거를 언급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자체가 입시 위주의 시험 체제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중심 교육을 해요. 교과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덕체가 아니라 직, 인성교육이 좀 소홀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에 매달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등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요인을 보면은 산업화로 지역사회 해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지지가 부족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산업의 급격한 발달은 여태까지 통용화되었던 가치체계 변화가 있다. 그리고 가치관의 동요, 갈등, 학생들의 적응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언급 안 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의 또 고학력을 요하기 때문이죠. 입시 경쟁의 긴장, 거기로부터 좌절감 이런 걸로 공격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저도 요새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액션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내가 왜 희열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재된 폭력성이 저렇게 대리 만족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아이들은 모방할 수 있다. 멋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회 전반에 유해 학령들이 점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녹아 들어가서 폭력이 일어날 수 있겠죠.